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엔니우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몸이 좀 찌뿌둥한데 이 장마 기간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라는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3기 신도시 아파트 더 짓는다. 네덜란드 노테르담처럼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매일경제의 손동우 기자님 기사를 좀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감사스마일이 관심 갖고 있는 창릉 지역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컴팩트 시티를 개발을 검토하겠다. 250만 가구 공급 목표위에서 공공택지 용적률을 상향을 갖다 지금 연구한다. 우리 용적률 200% 미만인 3기 신도시 역세권 중심으로 재설정될 듯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스마일 소결론을 지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갖다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이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시는 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전경의 모습인데요. 남양주 왕숙지구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광명 시흥이 7만 가구, 남양주 왕숙이 6만 9천, 고양 창릉이 3만 8천, 하남 교산이 3만 4천, 부천대장이 2만, 인천 계양이 1만 7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양 창릉이 3만 8천, 하남 교산보다는 많지만 남양주 왕숙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평균 용적률이 광명 시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평균 용적률 190도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용적률을 상향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 고양 창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GTX-A 창릉역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주상복합 그리고 GTX 중심복합, 자족복합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감사스마일 예상입니다. 지도를 좀 살펴드리면 GTX역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M으로 시작되는 M1, M2, M3, M4, M5, M6가 이제 주상복합인데 이 부지를 갖다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중심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역세권에서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를 갖다 만들고 또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까지 일자리까지 다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고양 1역이라든지 2역, GTX역, 고양 3역 쪽으로 해가지고도 같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자족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유보지가 지금 화성파크들이 맞닿아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유보지가 이미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지 쪽으로 해가지고 또 부족한 그런 창릉에 들어오는 그런 자족 용지를 갖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이쪽 유보지로 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또 공급을 갖다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역세권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시 중심부에 주거 상업시설을 밀집시키고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이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로테르담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네덜란드를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주상복합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 가장 큰 맹점은 상가라든지 주거만 들어가 있지 일자리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도시 전반적으로 중심부에 이제 일자리까지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해서 멀리 이제 교통을 갖다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무공간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해 놓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컴팩트 시티로 꼽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공공택지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이 닿는 역세권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딱 생각이 드는 거는 GTX-A 착륙력이 지금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GTX-A 착륙력 주변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가 먼저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에도 컴팩트 시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쯤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또 창릉은 토지 보상이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 이용 계획을 갖다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이 약 190에서 200%, 평균 용적률 220%를 감안해도 주거 밀도가 상당히 낮고요. 또 창릉 같은 경우에는 또 평지에 또 여기가 또 북한산이라든지 또 주변에 창릉천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용적률을 갖다 다른 지역보다 좀 낮춰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춰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조금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GTX-A 착륙력, 또 고양선 인력, 착륙 1역, 2역, 3역 쪽으로 해가지고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주거 밀도를 갖다 높일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 정책이라든지 택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관련해서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사 대책을 갖다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7월에서 8월쯤에 250만 호 이제 계획이 지금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갖다 250만 호 공급을 7월이 아니라 저는 8월쯤에도 아마 이걸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 건설 원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양한 후에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LH랑 공유하는 이런 역세권 찻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물론 이 3기 신도시를 고밀 개발하려고 할 때 넘어야 될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역세권만 고밀 개발한다고 하면 도시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것들 우려를 내세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0만 호를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도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특히 창릉 쪽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의 예상이 좀 틀리면 좋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고요. 또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너무 많은 또 주택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삼성벨트의 주택 가격이 또 하락하지 않나 이런 또 걱정의 그런 또 시각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 원흥의 지금 주택 공급의 그 숫자와 삼성 원흥 지축의 8천, 16,000, 18,000, 26,000, 그 다음에 원흥 지구 8,000까지 하게 되면 삼성 원흥 지축을 합친 게 이제 창릉의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공급 물량인데, 여기에서 분양 물량과 또 임대 물량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한 60%, 그 다음에 임대 물량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은 38,000호에서 조금 더 증가하고 4만원 세대가 넘는다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인구가 더 밀집된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족용지의 그런 땅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더 이쪽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신도시,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면서 교통대책이라든지 직장이 바로 근처에 있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이제 물론 주택 공급만 때려 넣는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겠지만 주택 공급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아시아투데이에 올해 하반기 분양 임대주택이 87,000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릴 얘기는 이제 공공분양도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고 신원희망타운도 많이 되어 있고 공공임대도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항지구 이제 신혼희망타운 이제 A 2블럭 관련해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분양 예정단지 중에서는 물론 장항 A 2블럭 말고도 이제 민간 분양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A 2블럭을 갖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A 2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사전청약 4차 했던 S1블럭 대각선에 보면 A2블럭 공공분양 신혼희망 타운이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공급 계획이 되어 있고요. 민간 사전청약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 B3블럭이 2022년 4, 4분기에 민간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축센터가든 뭐 원당 롯데캐슬 뭐 다 안 되신 분들은 장항지구 B3블럭과 A2블럭 관심을 갖고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이제 여기는 이제 하반기 LH에서 이제 분양하는 공공분양인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인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이 7,900세대, 기타가 7,900세대인데 저는 수도권에 이제 분양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지방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가 좀 판단을 하시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뭐 고양시라든지 고양시, 그다음에 은평구 그리고 이제 이쪽에 경기도 서북부 쪽에 많이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좀 판단하셔가지고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오늘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항지구도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시는데 장항지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항지구도 A2블럭이라든지 뭐 B3블럭 그리고 또 S1블럭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다른 쪽에 더 좋은 입지로 해서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S1블럭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창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왜 분양 공급 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250만호 공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다. 늦어도 뭐 7월 말 안에는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8월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먼저 S1과 S4블럭 먼저 지금 분양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B5블럭과 S11블럭 늦어도 여기는 올 4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공분양 하반기 4, 4분기 전에는 다 분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보상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잘 진행된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예, 이제, 민간 분양 사전 청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GTX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 관련해가지고 또 저에게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도 솔직하게 모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이 나와봐야지 알게 되는 거고, 아직 이제 토지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야 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소식을 알게 되면, 오늘처럼 아침에 꾸준하게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여기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딱 결정된 이런 38,000세대만 들어오기를 갖다고 희망하겠지만 또 여기서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꼭 고향 창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구 수가 늘어나고 분양 세대 수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분양 세대 수가 더 늘어난 걸 갖다 더 반겨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공급 로드맵을 250만 호를 갖다 지금 짓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겠지만 5년 안에 이게 다 입주를 못합니다. 250만 호는 제가 판단했을 때 10년 정도 돼야지 다 이게 다 들어온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0만 호의 숫자에 너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약간 수정이 될 거고 민간 분양에 있는 분양가는 분명히 상승을 한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갖다가 이제 또 공공분양도 분양가가 그대로 멈춰져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고향 창릉에 8사 기준으로 6억대 중반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비싼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축센텀가든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댓글도 제가 이제 쭉 살펴보고 제가 일일이 댓글에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 댓글을 달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좋아요 하트만 눌러 듣고 끝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각자가 제 방송을 갖다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방송도 보시면서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갖다가 숟가락으로 떠서 이제 직접 입으로 갖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제 방송을 갖다 보시고 각자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제 방송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의사결정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또 본인이 자라왔던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그 추구했던 그 가치관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는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반드시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필요한 공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국토부에서 콤팩트시티 개발 검토를 하겠다. 물론 이게 개발을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여건이 안 받아가지고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0만 가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콤팩트시티를 갖다 개발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갖다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고양 창릉만 유일하게 지금 GTX-A가 창릉역이 생깁니다. 나머지는 GTX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 창릉역에 GTX-A 창릉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이런 것들 중심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상복합 지역이라든지, 업무 지역이라든지, 자족복합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개발의 압력을 받아서, 이 계획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틀어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제 생각이하고 좀 안 맞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듯 하고요. 감사스마일은 창릉 3기 신도시를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서북부에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메가 신도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어떤 분들께 이제 지축 상담 가더니 용산보다 더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산보다 더 좋다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용산은 아무리 지금 집을 때려 짓는다고 해도 2025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2030년 안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축 상담 가드는 올해 2022년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야지 좋은 거지, 내가 살 수 없는 아파트,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는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지금 당장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세라든지 뭐 임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축상담과든 관련해가지고 7월 1일 날 당첨자 발표가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마 기간이 계속적으로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창릉천으로 해가지고 걸어왔는데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최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장마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